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3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41번 보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기의 특성 중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이 새끼 또 나왔어요. 그죠? 자, 우리 비례추이. 자, 우리 삼상, 우리 어디에? 권선영. 우리 유도전동기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우리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거 4가지 있었죠? 자, 첫 번째 우리 출력이었고요. 대부분의 답은 지금까지 출력 아니면 거의 효율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자, 뭐가 답이냐면요. 우리 마지막에 있는 놈이 누구야? 2차 동선하고 동기속도였죠? 자, 지금 보기 보시면 아마 동기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동기속도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속도가 우리 일정한 놈,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42번 보도록 합시다. 인버터의 정력 변화가 나왔는데 인버터라는 게 뭐 하는 거였어요? 뭘 변환하는 겁니까? 직류를 우리 교류로 변환하는 게 인버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일단 답 찾으면은 직류를 교류로 변하는 거. 답 4번 되겠고요. 우리 컨버터라는 게 있었어요. 컨버터는 우리 뭐야? 반대. 그래서 얘는 뭐를? 교류를 우리 뭐로? 직류로 바꿔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로 컨버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사이클로 컨버터. 요거는 뭐를? 교류 전력을 뭐로? 교류 전압으로. 그래서 요거 교류 AC를 교류니까 AC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기기라고도 했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위상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압을 제어하는 방법. 우리 2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교류 전압 제어는 위상 제어라고 했고요. 위상 제어 방식. 그 다음에 직류 전압 제어는 우리 초퍼형 인버터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초퍼형 인버터.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43번 문제는 우리 직류기의 전기자 원선에 있어서 M중 중권 밑줄 그시면 돼요. 내부 병렬의 루수는 어떻게 했냐 물어봤는데 A는 병렬의 루수, P는 극수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거 중권, 파권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일단 직류기에 사용되는 권선법 3가지가 누구였어요? 우리 직류기에 권선법 3가지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우리 고상권, 두 번째 패로권, 세 번째 이층권이죠. 이때 이는 이제 2개 층으로 감았기 때문에 숫자 2하고 똑같은 의미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고페이, 고비리로 기억하고 이층권은 다시 우리 중권하고요. 파권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2가지 차이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리를 했었어요. 중권을 우리 무슨 권? 전류가 쪼개지는 병렬권이다. 파권은 무슨 권이에요?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가는 직렬권이다. 그래서 반대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중권은 항상 얼마야? A는 P하고 같고 B하고 같다. 그래서 병렬의 루수와 극수와 브러쉬의 수가 같다라고 했고요. 파권은 언제나 몇 개예요? 2개. 쪼꼬파 2로 기억하자고 그랬고. 용도는 어디? 중권은 우리 저전압의 대전류. 파권은 반대니까 고전압의 소전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중도가 들어가는데 우리 다중도를 M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권은 A는 얼마예요? MP가 되겠고 우리 다중 파권 얼마예요? 항상 EM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일단 답은 얼마예요? M중 중권이라고 그랬으니까 A는 MP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2번. 만약에 M중 파권 그러면 A는 EM이 돼서 요거는 답이 없네요. 그죠? 보기에 A는 EM입니다. 그래서 지금 M중 중권이네 MP라고 잡아야 되겠지. 2번. 그 다음에 우리 또 뭐가 들어가냐면 균합선이 있었죠. 고리환자, 균합한, 균합 모선이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병렬권, 중권은 설치를 하고 직렬권은 설치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결론은 병렬 운전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하기 위해서 얘를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중권, 병렬권은 설치를 하지만 직렬권에서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전이차가 이제 발생이 되면 순환 전류를 우리 흘렀을 때 걔를 갖다가 우리 없애주는데 역할하는 게 교납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 데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 더 얘기하면 직권과 복권이었죠. 우리 전압변동률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놈들. 또 하나 우리 과복권. 그래서 칙칙폭폭으로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44번 갈게요. 자, 요거 44번은 4극 60Hz 삼상원선형 유도전동기에서 전보 회전수가 지금 1600rpm이래요. 동일 토크가 1200rpm으로 하려면 2차유로의 외부장을 몇 옴을 삽입하면 되냐 물어봤는데, 요거 우리 그 풀이 있는데요. 좀 쉬운 방법으로 제가 풀어드릴게요. 우리 R은 S분의 S--1 해가지고 R2 값 잡아주면 돼요. 여기 이제 또 하나의 공식인데, 요 슬립을, 처음 값이라고 하고요. 처음 값. 제가 임의적으로 이제 처음 값이라고 잡을 것이고, S-를 누구라고 할 거냐면, 변화된 값이라고, 나중 값, 변화된 값.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값은 회전수가 1600일 때 처음에 슬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수가 변했잖아요. 1600rpm으로, 1200rpm으로. 그때 슬립을 우리가 S-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게 놓고 이 저항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S는 일단 어떻게 구하면 돼? 자, 슬립 공식 4가지 중에 우리 NS분의 NS 마이너스 N 갖고 구해야 되겠죠. 우리 회전수 공식 얘밖에 없으니까. 그럼 NS는 동기속도니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요. P분의 120F죠. 자,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에 120 곱하기 주파수 60입니다. 그래서 4, 32, 3, 68, 1800rpm 되겠죠. 그러면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처음 값 회전수가 얼마면 1600짜리예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0.11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 0.11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S-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변화된 값. 요거는 NS분의, NS는 동기속도 안 변하죠. 마이너스 N-라고 합시다. 변화된 회전수 값. 그때의 슬립을 얘기할 거니까. 그럼 1800분의 1800 마이너스 1000 얼마예요? 변화된 값. 1200이죠?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이 0.33 나와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 0.33을 잡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 값, 변화된 값, 마이너스 1 한 다음에 R2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3 나오죠.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2R2가 나오는 거죠. 2R2.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인데요. 요거 답으로 외우셔도 돼요. 요거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 보면 딱 한 문제 있어. 한 문제. 아시겠죠? 답으로 보시고 안 되면 45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출력이 10마력이고요. 회전수가 600rpm, 전동기의 토크는 약 몇 킬로메타네요. 킬로메타에다 밑줄 그으세요. 토크에 밑줄 그으시고 1마력은 746W 줬죠. 그럼 우리 킬로그램메타 나오는 우리 전동기 공식이 하나밖에 없어. 0.97로 뭐예요? n분의 p잖아요. 요거 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럼 0.975에다가 회전수가 얼마 줬냐면요. 600짜리 줬고요. 그 다음에 10마력 줬나요? 그래서 1마력이 746 같으니까 10 곱하기 746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2.1 나옵니다. 우리 1마력이 746W라는 거 꼭 암기하자라고 했죠. 지금은 주어졌지만 안 주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6번 갈 건데, 46번 문제는 이 문제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고, 거의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8년치 문제 풀면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Y결선 삼상 동기발전기에서 극수가 6극이고요. 한극당 자속이 0.16웨버, 회전수가 1200rpm이래요. 그리고 코일의 권수가 186번. 그러니까 한 상당 코일을 감은 횟수가 186회 감았다는 얘기고, 권선의 개수가 0.96일 때 단자전화 물어봤죠. 요거는요, 우리 동기발전기에 바로 누구냐면 유기기전력 얘기예요. 동기발전기의 유기기전력.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변압계 유기기전력 공식이 4.44 FN 파이, 4.44 FN
파이 대신에 BS 이렇게 썼던 거고, 직류 발전기는 A분의 P 제곱파 60분의 N 또는 V 플러스 IA RA가 대표적인 공식이다. 전동기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동기기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4 K 오메가 FM 파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 K 오메가가 빠져나가면 4.44 FM 파이죠. 그래서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 유기기 전력과 변압기 전력 공식이 별 차이가 없어요. K 오메가 권선의 계수가 있으면 동기기고요. 빠져나가면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동기기는 Y결선이잖아요. 선간전압은 상전압 2보다 루트 3배 크다는 얘기죠. 우리 2가 상전압이거든. 왜 그러냐면 동기기는요, 우리 Y결선이잖아요. 발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Y결선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발전기에서 발생되는 기전력이 2라고 하면 이게 결론은 뭐야? 상전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전압 VP와 E가 같다라는 거죠. 여기 걸리는 게 이제 선간전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Y결선이기 때문에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커지는 입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단자전압 물어봤으니까 선간전압이에요. 단자전압, 선간전압, 전격전압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루트 3에다가 2는 뭐야? 4.44 K 오메가 FN 파이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다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기전력을 물어보면 루트 3을 빼는 거고요. 루트 3을 곱하면 선간전압이 되는 거죠. 단자전압. 4.44. 권선의 개수가 얼마냐면 지금 0.96 줬죠. 그 다음에 주파수는 안 줬으니까 동기속도 공식을 써가지고 구하면 돼요. P분의 120F니까 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20분의 NS 곱하기 P가 되는 거죠. 그럼 120분의 NS가 얼마야? 동기속도와 회전수 1200rpm 줬고요. 극수가 몇 극짜리냐면 6극이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60Hz가 되죠. 자, 그럼 여기다 넣어요. 60. 그 다음에 N은 한상당 코일을 감안해서 186회고요. 자속이 얼마냐면 0.16인가요?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13182V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이거 우리 답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3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한번 잡아드렸는데 공식 요 두 가지 잡으셔야 돼요. 기전력 물어보면 요거, 만약에 선간전압, 단전압 물어보면 요 기전력에다 루트 300까지 해서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47번 문제 갈게요. 동기발전기에서 앞선 전류가 흐를 때 오른 것. 발전기 밑줄 그시고 앞선 전류 밑줄 그시고. 이거 바로 동기기는 뭐야? 전기자반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림 그리라고 그랬죠. 그림. 그림. 왼쪽이 누구야? 발전기고요. 오른쪽이 누구예요? 전동기. 자, 위아래는 전류가 기준이다 항상. 자,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 위에는 감자작용이 발생돼요. 자속이 감소하는. 밑에는 우리 증자, 자속이 증가하는. 또는 이제 자화작용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보기는 증자가 이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발전기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야? 우리 발전기는 왼쪽이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을 잡아주시면 돼요. 왼쪽에 점을 하나 딱 찍어요. 그리고 위상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앞서는 거고 반대로 가면 뒤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앞선 전류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서 증자가 답이겠지. 그래서 몇 번이에요? 2번이 답이 되겠죠. 2번.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8번 볼까요? 우리 48번 문제. 3000V 60Hz 8극에 100kW 삼상유도 전동기가 있다. 전보아에서 2차 동선이 3kW고요. 기계손이 2kW일 때 전보아 회전수는 몇 rpm입니까? 결론은 우리 회전자의 속도 공식을 이용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s에 우리 ns 잡아주면 되겠죠. 그럼 s를 구해야 되니까 s는 공식이 뭐예요? ns분의 ns-n도 있고 또 e2분의 우리 e2s도 있고 또 뭐 있어요? f2분의 F2S도 있고 P2분의 P2C도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은 뭐 갖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요게 아니라 요거 갖고 풀어야 되겠죠. 우리 동손이 나오면 무조건 네 번째 공식이라고 했던 거죠. 요건 회전수 가지고 푸는 거고, 요건 기전력, 요건 주파수죠. 밑에 있는 건 다 정지시였고요. 위에 있는 건 다 무슨 시였어? 우리 운전시 또는 뭐예요? 회전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구별하는 방법. 동선 나오면 동선, 구리손, 그죠?
뭐 저항손 다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네 번째 공식까지 풀면 되는데 P2분의 P2C 한 번 더 씁니다. 동손은 줬어요. 얼마 줬냐면 2차 구리손이 동손 3kW 줬고요. 그 다음에 입력은 2차 입력인데 입력을 안 줬잖아. 그럼 출력에다 손실을 더해주면 되죠. 출력은 100 플러스 손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동손 3하고요. 기계손이 2 잡아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동손은 가변손, 기계손은 고정손이니까 곱하기 100. 단위는 똑같기 때문에 환산할 필요가 없죠. 0.028 나오나요? 예, 0.028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1-0.028에다가 동기속도만 구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겠네. P분의 120F죠. 극수가 8극짜리고 120의 주파수가 60입니다. 그래서 900rpm 나겠죠. 900rpm 동기속도. 그럼 900보다 항상 작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구하면 874rpm 되겠습니다. 요거 좀 유명한 숫자입니다. 요거 답 1번 되겠죠. 1번. 회전자의 속도 물어봤을 때. 예. 그래서 요 NS하고 N이 있는데 항상 얘가 빠르다고 그랬죠? 우리 자기가 회전하고 원판이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우리 속도차가 얼마만큼 난다고 그랬어? SNS만큼 유도기가 동기기보다 느리다라고 했죠. 요거 답 1번에 있었죠. 요것도. SNS만큼 느리다. 자, 여기까지 해서 48번까지 했고요. 답은 1번이었고, 칠판 정리하고 4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보면 삼성 동기발전기를 병렬 운전시키는 경우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물어봤는데요. 우리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 조건이 아닌 건 누가 있었어요? 항상 용량 출력이 거의 답이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 들어가는 게 회전수였죠.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온 거네요. 용량 출력이 계속 나오다가 회전수가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였어요? 우리 키위조 곱하 아니야? 그래서 기전력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자, 조건만 쓸게요. 나머지는 우리 앞에서 다 했으니까 위상이 같아야 되고요. 세 번째, 키위 주파수가 같아야 되죠. 네 번째는 뭐야? 기전력의 파형이 같아야 되고. 다섯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 상회전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다섯 가지. 나중에 실기하면 동기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 네 가지를 쓰지 하고 나온 적이 있어요. 크기가 같자르면 뭐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간단하게 말했어요. 무효 순환전류 흐른다고 그랬죠. 발생 또는 무효 횡류. 크기의 차의 원천은 누구 때문에? 바로 여자전류, 계자전류의 변화 때문에. 순환전류의 크기는 EZS분의 2. 이때 2는 기전력의 차라고 했고요. 위상이 같잖을 땐 뭐가 그러는 거예요? 유효 순환전류가 발생한다. 유효 횡류, 동기화 전류. 그때 순환전류는 뭐 ZS분의 2, 사인 2분의 델타라고 했고, 두 가지 전력이 나오죠. 얘는 이제 일단 차가 발생되는 원천은 원동기 출력이 변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순환전류와 두 가지 전력은 수수전력과 동기화력. 수전력은 EZS분의 2의 제곱의 사인 델타. 10의 마이너스 3승을 잡아주는데 킬로와트니까. 그리고 동기화력은 EZS분의 2의 제곱의 코사인 델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주파수가 같지 않을 때는 난조가 발생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제동건선을 설치하는 거죠. 방지법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50번 보도록 합시다.
절연료, 그죠? 변압기 우유의 열화 영향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변압기 쪽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 변압기 이렇게 있으면, 자, 우리 한번 다 얘기했던 건데, 주상 변압기 이렇게 있죠? 그러면,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우리 2007년 2회 1회 때도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온도차가 발생되잖아요. 얘가 1년 360일 계속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냉각 효과, 그 다음에 절연 효과, 그 다음에 열방산 효과에서 절연율을 갖다가 집어 넣는데 온도차로부터 인해서 여기 수분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수분이 이 깡통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름과 섞이면서 열화, 손실이 계속 증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화 방지를 갖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컨서베이터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얘가 물이, 이 수분이 그 공기 중에서 흡수가 돼버리면 침식작용이 발생되고요. 점점 굳어지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운전이 불가능한 절연이 파괴되는데, 그래서 요게 결론은 뭐냐?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은 뭐야? 그러면 공기 중에서 수분 흡수가 된다.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요. 원인으로 인해서 영향이 발생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침식작용이나 점점 굳어지는 거죠. 열화 상승이 되고 절연 내력이 떨어지고 뭐 이런 영향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침식작용, 그죠?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떨어진다, 저하. 그 다음에 냉각 효과가 감소된다는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 공기 중에 수분 흡수가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이 아닌 거니까 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 한 문제 있는데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영향이 아닌 거 물어보면 원인 하나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공기 중에 수분 흡수 때문이다. 그게 바로 영향이고 나머지가 이 원인 때문에 영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기억하면 됩니다. 공기 중 수분 흡수. 온도차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겨울철에 보면 겨울철에 내부 실내 온도와 바깥의 온도 차가 발생해서 그 유리창 보면 이렇게 수분이 발생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 보도록 합시다. 단상변압기 병렬 운전을 할 경우에 부하전류의 분담은 무엇에 관계되는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다 앞에서 했던 거예요, 그죠? 단상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 하면서 결론은 우리 부하분담 B죠? 부하분담 B.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합성 용량이라고도 얘기를 했죠. 공식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PB분의 PA는 PB분의 PA에다가 임피던스만 바꿔주면 돼. %ZA분의 %Z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반비례죠.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 또는 우리가 뭐라고도 역비례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용량은 커지는 형태가 되더라.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해서 정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2번 볼게요. 52번에 표유부하손에 밑줄 그시는데 이 표유부하손이는 우리가 부하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가변손, 부하손. 그래가지고 결론은 권선 이외 부분에 누설자속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표유부하손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우리 표유부하손을 뭐라고도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좀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단답형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부하의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몇 번.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 이거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유부하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권선 이외의 누설자료에 의한 손실도 표유부하손이고요.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현저하게 변하는 손실도 표유부하손이다라는 거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변손 부하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3번 문제 여기 밑에다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단상반파에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이 정류회로가 상당히 또 시험에 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번 출제가 되는데 직류전압이 지금 ED 값이 얼마냐면 150V 주고 있죠? 150V. 그때
변압기 2차 권선의 상전압 VS는 약 몇 볼트 하면 되냐 물어봤는데, 부하는 무유도 저항이고 정유회로 및 변압기 내 전압감은 모두 무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거는요, 결론은 교류의 실효값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변압기 2차의 그 권선의 상전압이 아니라 교류 물어보고. 왜 그러냐면 정유회로라는 것은 누구 아니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 거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우리 교류 아니면 직류예요. 그럼 얘가 직류면 당연히 교류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정유회로에서는.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없다고. 반대로 교류를 주고 물어보는 건 뭐야? 직류를 물어본다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를 주고 둘 중에 하나 물어보는 거니까. 자, 단 조건은 뭐야? 우리 반파조 쓸 때 얼마? 0.45의 2라는 걸 기억해야 되겠죠. 전파는 2배니까 0.9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2는 넘어가서 나누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0.45분의 1이니까 1이가 150이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냐면 333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죠. 만약에 전압가가 주어지면, 자, 밑에가 썼기에 다시 한번 0.45의 2에다가 전압가가 주어지면 마이너스 1을 잡아줘야 돼요. 지금 전압가가 무시해서 얘가 없는데, 얘 전압가가 주어지면 마이너스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출력이죠. 직류니까. 그럼 2는 교류니까 입력이죠. 그럼 얘는 뭐예요? 손실이잖아요. 그럼 출력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입력에다 손실을 빼줘야 되죠. 빼야 출력이 나오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주어지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없으면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예전에 이제 그 전압강화를 주는 문제 중에 기출문제 요거 구하라고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죠? 그럼 2는 요거 넘어가면 나누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0.45분의 2D 플러스 2 해가지고 요렇게 계산한 문제도 기출문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란 얘기야. 자, 50 우리 4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삼상유도 저항 전동기의 기동법 중 전전압 기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전전압 기동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기동법 중에 농형에 속하고 그 용량은 5kW 이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전전압 기동이라는 게 뭐예요? 직입 기동. 그 다이렉트로 거는데 전압을 100% 걸어가지고 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토크가 엄청 셀 수밖에 없죠. 그럼 기동 시간이 짧겠죠, 당연히. 직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건 답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왜 옳지 않냐면 소용량의 농형 전동기에서 맞아요. 여기까지 맞는데 일반적으로 기동 시간이 길다라고 그래요. 짧죠. 기동 전압이 100% 다 걸리기 때문에 기동 시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55번 갈게요. 자, 전압이 100V, 아무 얘기 없으면 항상 단자전압, 전격전압입니다. 전기자전류가 10A하고 전기자저항이 1옴, 회전수가 1800rpm, 직류전동기 역기전력인데, 우리가 전동기 나오면 공식이 항상 역기전력은 V-IA의 RA밖에 없죠. 물론 직권이라고 하면 직권이라고 줍니다. 그때는 V-IA에 가로를 열고 RA 플러스 RS로 잡아주시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직권이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냥 갑니다. 그럼 단자전압 V가 100이고요. IA가 얼마냐면 10A예요. 전기자저항이 얼마야? 1. 그러면 10에다 100에서 10을 빼면 답이죠. 그래서 90V가 답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정답 몇 번? 4번 되겠죠. 그 다음 우리 56번, 요 밑에다 풀어드릴게요. 56번 문제. 자, 우리 SCR에 관한 설명인데 적당하지 않은 거 물어봤죠. 우리 단방향 3단자 수자 맞아요. 그래서 스위칭 소자 맞습니다. 우리 에노드, 캐소드, 게이트가 있는데, 우리 그 SCR 심벌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삼각형 그리고. 여기 단자를 우리가 에노드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캐소드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게이트를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도통하는 것을 갖다가 얘를 온시키기 위해서 최소의 동작 전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레칭 전류라고 하는 거고, 온 냈을 때 일정한 부분에 전류값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유지 전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방향 3단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위칭 소자 맞아요. 그 다음에 직류 전압만을 제한한다. 이건 아니죠. 답은 3번인데 교류 전압도 제어가 가능해요. 그래서 직류, 교류 다 제어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적당하지 않은 거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50 우리 7번 문제 가도록 합시다. 송전선로에 접속된 동기조상기 설명 중 가장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거기 보면 옳은 거는 뭐예요? 우리 그 조상기,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동기조상기는 그 역류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그 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에서 보면 우리 전압이 상승하는 거죠. C값에 의해서. 그래서 그 발전기에 진상전류가 흘러서 전기자반전의 증자작용이 발생되면 전압이 상승하는 겁니다.
전압이 상승하게 돼서 그 정상 전압까지 올라가는 현상을 자기여자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게 그 현상이 발생되면 동기조상기를 이용해서 부종여자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운전하면 속전선류의 자기여자 작용에 의한 전압 상승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과여자가 아니라 부종여자로. 그래서 정답은 이게 맞는 게 몇 번이냐면 옳은 거 4번밖에 없죠. 4번. 우리 과여자로 하면은 이제 그 콘덴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실적으로 앞선 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뒤진 전류는 우리 지상분해 리액터로 작용이 된다. 이런 거 참고적으로 위상특성 곡선에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죠.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림. 여기 IA, 여기 IF 해가지고요. 위상특성 곡선, V곡선 해가지고 역률을 갖다 코사인 스타 1로 잡아놨잖아요. 그래서 역률이 뒤지면 반을 갈라서 여기는 지상, 그죠? 부종여자. 리액터로 작용이 되고 오른쪽은 진상 해가지고 과여자, 그죠? 그래서 콘덴서로 작용하고. 그러니까 과여자가 되면 이게 증자적인 과여자 때문에 발생되는 거거든요. 부종여자로 해가지고 역률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 8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부울적 계전기로 보호되는 기기 누구예요? 이거 변압기잖아요. 답 4번 되겠죠. 그래서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하는 게 우리 세 가지: 차동 계전기, 전류 차동 계전기, 비울 차동 계전기, 부울적 계전기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뭐 이것도 계속 뭐 가끔가다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한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 3년에 한 번. 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59번 문제 전동계 제동법 중 발전 제동을 옳게 설명한 거 물어봤는데, 발전 제동 밑줄 보세요. 일단 우리가 제동법을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종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누구냐면 우리 발전 제동이 있고요. 두 번째가 누구냐면 회생 제동이 있죠. 우리 회생 제동 나오면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긴데요. 중간에 반환자가 있으면 무조건 회생입니다. 그죠? 되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반환. 그죠? 회생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세 번째는 우리 역상, 역전 제동이 있죠. 일명 뭐라고 불러요, 얘를? 급제동식, 플러깅 제동이라고 하죠. 플러깅 제동. 자, 요거 내용이 뭐야? 삼상 중 두 상의 접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하는 거죠.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하는 방식. 예전에 우리가 제동법의 종류가 아닌 것을 하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삼상 제동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는 종류 없습니다. 세 가지 종류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발전 제동 물어봤는데, 요거는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동기로 운전을 하다가 전원을 갖다 분리해버리는 거죠. 그럼 전동기가 뭘로 작동이 되냐면 발전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발전기로 작동된 전력을 이용해가지고 제동을 걸어주는 겁니다. 열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이냐면, 거기 보면 3번에 보세요. 3번이 답인데, 전기자를 전원과 분리한 후 이를 외부 저항에 접속하여 전동기의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소비시켜서 제동한다. 그래서 발생된 전력을 열로 소비시켜서 제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발전 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요. 회생 제동은 반환자 나오면 찾아주면 된다. 최근에 이렇게 나왔었고, 역선 역전 제동은 플러깅 제동이고, 삼상 중 두 상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또는 얘가 삼상이 아니고 세 선 중 두 선의 접속을 반대로 접속하여 제동한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60번 문제. 6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압기 등가로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을 옳게 나타내는 거 물어봤는데,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 마지막 문제 또 한번 출제가 됐네요. 변압기의 우리 등가로 작성 시 필요한 시험,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과 동일한데 세 번째만 달라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무부하 또는 우리 개방 시험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야? 바로 철선, 그 다음에 또 하나 누구예요? 여자 전류. 또 하나가 여자, 우리 어드미턴스가 되겠습니다. Y라고 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단락시험.
에서 구할 수 있는 거 동손, 임피던스, 뭐 전압도 있고 우리 와트도 있고 동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누구예요? 바로 단락전류가 되겠죠. 단락전류.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는 등가이로를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 옳게 나타내는 거 바로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 그 다음에 무부하 개방 시험, 그 다음에 단락 시험에서 답 몇 번?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문제 07년도 문제까지 해서 풀어봤고요. 우리가 기출문제 14년도부터 해서 역순으로 해서 07년도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계속 나오는 것들은 중요합니다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 것들 꼭 정리해서 여러분들 나오면 실수 없이 꼭 맞춰주셔야 되고 강의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구나. 이 문제는 답으로 봐도 되겠구나. 그래서 제 중간중간에 문제 풀면서 드렸던 말씀 기억하셨다가 잘 집중해서 보시면 아마 뭐 12개 이상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연도 뭐 더 볼 수도 있겠고 뭐 여기까지 해서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8년치를 다 보는 것도 중요한데 얼마만큼 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 문제가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들 한 5년치 보면 거의 한 7, 8년 이상은 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8년치 보신 분들은 거의 한 10년치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